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길잡이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우리가 국제경제학이라는 아주 큰 그림을 이해하려면요.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게 바로 외환시장과 환율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나라 간의 거래가 바로 이 환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자, 오늘 저랑 같이 이 중요한 문을 한번 활짝 열어보면서 세계 경제의 첫 단추를 끼워봅시다. 교수님, 솔직히 저는 해외여행 가거나 인터넷으로 물건 살 때 아니면 환율 찾아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요, 그건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오늘 제 설명을 딱 듣고 나면,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까지 이 환율이 우리 생활 구석구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걸요? 자, 그럼 먼저 이 어마어마하게 큰 외환시장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그 구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 시장에는요, 사실 우리가 아는 모습 말고 또 다른 비밀스러운 모습이 있거든요. 말하자면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셈이죠. 첫 번째 얼굴은 바로 도매시장, 다른 말로 은행 간 시장이라고 불러요. 여긴 뭐랄까, 마치 어벤져스 같은 거대한 금융기관들끼리만 모여서 눈 깜짝할 사이에 엄청난 돈을 주고받는 그들만의 리그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그 도매시장에서 외화를 대량으로 사온 은행들이 우리 같은 일반 개인이나 기업 고객한테 파는 곳, 바로 우리가 은행 창구에서 만나는 그곳, 바로 두 번째 얼굴인 소매시장입니다. 교수님 방금 어벤져스, 거인들 이런 말씀하시니까 대체 그 규모가 얼마나 큰 건지 진짜 상상이 안 가네요. 그쵸? 아마 숫자를 들으면 더 놀랄 거예요. 바로 다음 화면에서 그 규모를 확인해 보시죠. 놀라지 마세요.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하루 평균 거래되는 금액이 무려 677억 4천만 달러예요. 이걸 우리 돈으로 바꾸면 대략 90조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대한민국 1년 국가 예산의 거의 6분의 1이 단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럼 이 엄청난 돈이 다 어떻게 거래될까요? 자, 여기 표를 한번 자세히 봐주세요. 가장 큰 덩어리 두 개가 눈에 띄죠? 바로 외환수합이랑 현물환인데 이 둘을 합치면 전체 거래의 거의 80%를 차지해요. 현물환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당장 돈을 바꾸는 거래고요. 외환수합은 조금 개념이 다른데 쉽게 말해서 미래의 환율이 막 오르거나 내릴 위험을 피하려고 미리 정해진 환율로 나중에 거래하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일종의 환율보험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그동안 얼마나 다이나믹한 길을 걸어왔는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같았던 역사의 현장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세로축이 달러 대비 원화 환율, 가로축이 시간의 흐름입니다. 이 선이 위로 쭉 올라갈수록 1달러를 사는데 더 많은 원화가 필요했다. 즉,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이 단순해 보이는 선 하나에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과 위기가 그대로 녹아있는 한편의 드라마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서 가장 아찔했던 두 순간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래프의 이 부분을 한번 쭉 확대해 볼게요. 1997년, 바로 IMF 외환위기 때입니다. 그래프가 거의 수직으로 치솟는 게 보이시죠? 당시에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경제를 믿지 못하고 돈을 한꺼번에 쫙 빼가면서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그야말로 폭락했어요. 1달러에 800원 정도 하던 환율이 순식간에 2,000원 가까이 치솟았던 정말 아픈 기억입니다. 그리고 여기 다음 봉우리는 2008년이에요. 이때는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덮쳤을 때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외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순식간에 1,600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두 번의 큰 위기는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와 얼마나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거시적으로 움직이는 환율이 왜 우리가 은행 창구에서 보는 숫자랑은 다른 건지 그 숨겨진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맞아요, 교수님. 은행 가면 똑같은 미국 달러인데 살 때, 팔 때, 또 송금 보낼 때 가격이 다 달라서 맨날 헷갈렸어요.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바로 그거요. 그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죠. 지금부터 그 이유를 제가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 비밀을 푸는 열쇠는 바로 이 매매 기준율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봤던 그 은행들끼리 거래하는 도매 시장에서의 환율을 평균 내서 정한 일정의 기준 가격이에요.
우리가 뉴스에서 오늘 원달러 환율은 얼마입니다 할 때 듣는 게 바로 이 매매 기준율입니다. 은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든 환율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은행은 이 매매 기준율에다가 자기들의 이윤, 그러니까 마진을 붙여서 최종 가격을 정하는 거예요. 여기 예시를 한번 보세요. 은행이 우리한테 1달러 현찰을 팔 때는 1,343원이지만 반대로 우리가 가진 달러를 은행에 팔 때는 1,297원을 받아요. 이 차이가 바로 은행이 버는 돈, 즉 수익이 되는 거죠. 모든 장사의 기본 원리,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하, 그럼 유독 현찰로 바꿀 때 수수료가 제일 비싼 것도 다 이유가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답을 주고 있죠. 은행 입장에서는요, 이 지폐라는 게 운송도 해야지, 큰 금고에 보관도 해야지, 보안 요원도 둬야지, 또 도난이나 분실 위험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리하기가 아주 까다로운 자산인 셈이에요. 이런 추가 비용들을 가격에 다 녹여내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숫자로만 오가는 송금보다 현찰 환율의 마진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외환시장의 기본 원리를 알게 되셨으니 이 지식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힘을 주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이건 세상을 완전히 다른 렌즈로 보게 해주는 일종의 경제적 슈퍼파워를 갖게 되는 것과 같아요. 이제 여러분은 환율이 올랐다는 뉴스를 보면 수입 원두수는 저 카페 커피값 오르겠네. 내가 사려는 스마트폰 부품값이 비싸지겠구나 하는 걸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경제 그리고 세계 경제의 건강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되신 겁니다. 국제경제학, 물론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다 보면 어느새 복잡해 보였던 세상을 꿰뚫어보는 힘을 갖게 되실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이 세상을 이해하는 즐거움을 꼭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